여러분,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지금 9개월째 내리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는요 132.4를 기록을 했습니다. 132.4. 이것은 전월 대비해 보면 1.9%가 하락했습니다. 1.9%. 전월에는 얼마였느냐? 135.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5.7이라는 7포인트라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32.4까지 떨어졌으니까 지난 4월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양새예요. 지난 4월 이후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해 3월에 159.7을 기록했습니다. 159.7. 장난 아니죠. 이때부터 말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은요 요동을 쳤어요. 요동을. 그러니까 작년에 곡물 수입 가격이 장난이 아니었으니까요. 당장 말입니다. 밀 가격만 하더라도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해서 밀 생산량이 줄어들고요. 세계 기후변화 때문에 세계 곡창지대가 이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 바람에 밀 가격이 2배, 3배까지 폭등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요. 세계 곡창지대에서 이게 이상기후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일정 부분은 생산량이 늘어났다. 그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달라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 식량 가격이 떨어지니까 지금 9개월 연속 159.7에서 132.4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칼국수 값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밀 가격 자체가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격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 가격을 보면 칼국수 부분을 보면 말입니다. 전년 대비해 보면 올 1월 칼국수 가격은 9.8% 올랐습니다. 9.8%. 왜 올랐을까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9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고 실제 곡물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칼국수 가격은 왜 올랐을까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칼국수를 만드는 가게에서 사오는 밀가루는요. 이미 올랐을 때 사온 거예요. 올랐을 때. 이게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떨어져서 가격이 실제 밀가루 가격이 떨어지려고 그러면요.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올린 가격 내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실제 밀가루를 생산하는 국내 공산품을 생산하는 회사들 가격 내릴까요? 안 내립니다. 안 내립니다. 한 번 올라간 가격은요. 내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밀가루 생산하는 어떤 회사들이 가격을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칼국수 가격은 그러면 왜 올라갔느냐. 이게 밀가루 가격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 스톱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그전의 가격을 지금 파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다른 식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칼국수에 들어가는 호박의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칼국수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조개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칼국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칼국수 가격만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곡물 가격이 기본적으로는 132.4라는 숫자 자체도 굉장히 높은 숫자고 이게 100이 넘었으니까 그죠? 100이 넘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숫자고 132.4라는 가격 자체에 어떤 들어있는 그
비쌈이라는 어떤 단어가 아직도 계속 횡행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다른 가격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자장면 가격은 13.8% 올라갔죠. 삼겹살도 12%, 김밥도 11.9%, 그리고 삼계탕도 11.2%예요. 김치찌개 백반도 5.9%가 올라갔으니까요. 냉면도 7.8%고요. 비빔밥도 7.9%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평균 가격이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데는 더 비싼 가격도 많겠죠. 더 비싼 가격도. 결국 말입니다. 식량 가격 지수는 떨어진다고 이야기는 하나 우리 소비자 가격은 이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칼국수 값이 내린다고 이야기는 하나 실제로 칼국수 값을 내리는 곳은 없을 거다. 한번 올라간 가격은 내려오지 않는다. 이게 시장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실제 농식품부에서도 말입니다. 가격이 내려갈 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게 가격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게다가 라니냐가 지금 또 기승을 부리니까 아무래도 이상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실제 유럽은 말입니다. 지금 한겨울인데 온도가 20도? 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봄. 그러니 이게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은 보이잖아요. 나빠지는 거죠. 이상기후가 생기니까. 이상기후가 생기면 이게 결국은 풍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이게 중국이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쓰잖아요. 그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도 세계 곡물 시장은 굉장히 달라질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 곡물 가격이 지금 현재까지 떨어지고는 있으나 계속 진다 이렇게는 장담하기 어렵다 하는 게 지금 농식품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물가는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 되는 거죠.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떨어지고 있으나 사실 이게 물가는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물가 시대는 당분간 계속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한번 올라간 물가는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는 한 한번 올라간 물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이게 IMF 외환위기 같은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오지 않는 한 이게 물가 내려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 사실은 결국 우리는 고물가 시대에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고물가 시대에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 아마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절약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실 겁니다. 옛날처럼 흥청망청 쓰는 시절은 지났고요. 이제는요. 절약하고 절약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보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물가 시대에 생각했던 것보다가 여러분 삶이 고달파집니다. 그거 지금은 아직까지 다 느껴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고물가가 된 지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게 사계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느낄 텐데요. 아마도 올 봄이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물가 실감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옛날처럼 씀씀이가 쉽지 않을 겁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있으면 10만 원이 옛날 만 원 정도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 많이 깨달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 이것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응하지 않으면 이게 적응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제가 일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물가는 오니까 고물가 시대에 대비하는 그런 나만의 생활법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이 이제 행동에 나설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